반갑습니다. 타로마스터 신종민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메이저 카드 22장에 대한 공부를 마쳤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어.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가 메이저 카드를 이해하면서 타로 카드에 대한 스토리와 숫자 이야기, 어떤 수비학적 의미, 이미지적 도안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어때요? 타로 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한번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타로 카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22장이어야 되느냐, 왜 0번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을 던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왔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이 카드의 도안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2장의 메이저를 끝냈습니다. 자, 메이저 카드는요, 어떤 그 카드가 타로 카드라는 신비적 요인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신의 관점에서 어떤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철학적 내용을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카드는 메이저 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 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걸 레저 아르카나, 지난 그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했었죠. 원래 카드의 명칭은 아르카나입니다. 아르카나. 그래서 원래는 메이저 아르카나 이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메이저 카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이너 카드 혹은 레저 아르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너 카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 카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 코트 카드와 그 다음에 그 원초적인 마이너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트 카드는 인물 카드라고 합니다. 인물 카드, 궁정 카드라고 하는데요. 그 코트 카드는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구성 자체가 우리가 타로 카드는 4가지 원소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1번 마법사 카드의 탁자 위에 있었던 4가지 상징 원소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저기 보이시는 대로요. 검이 있었고, 마법사의 탁자 위에요. 그다음에 완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컵이 있었고, 펜타클이 있었어요. 이 4가지는 각각 뭘 상징하냐면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해서 이 4가지의 원소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거란 겁니다. 관점에서요. 그게 이제 서양적 관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 4가지 원소, 이 4가지 원소에 플러스 코트 카드는요, 각 원소마다 계급을 부여한 거예요. 계급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원소, 지금 저기서 보면 검의 계급, 4계급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검이, 저기서 보면 검의 왕, 검의 여왕, 검의 기사, 검의 시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드의 왕, 완드의 여왕, 완드의 기사, 완드의 시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다음 이미지 보시면 각각 원소에 이게 지금 킹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소드 킹, 검 킹, 그다음 완드 킹, 밑에가 컵 킹, 펜타클 킹. 그 다음 이미지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미지 보면 각각의 퀸입니다. 검 퀸, 완드 퀸, 컵 퀸, 펜타클 퀸. 그렇게 이후로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 한번 또 그냥 마저 보실게요. 그 다음은 기사. 그러니까 소드 나이트, 완드 나이트, 그 다음에 컵 나이트, 펜타클 나이트. 마지막까지 보시죠. 시종. 각각의 가장 아랫 단계예요. 시종도 뭐예요? 검 페이지, 완드 페이지, 컵 페이지, 펜타클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4가지 원소에 각각 4계급이 있는 거죠. 4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겠죠. 이렇게 해서 총 몇 장이 있느냐면 16장으로 코트 카드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16장.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코트 카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16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각각의 4원소, 상징하는 4원소에 각각 해당되는 왕과 여왕과 기사와 시종, 이렇게 각각 계급별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요. 자, 코트 카드는 뭐냐면요. 자, 요 다음 단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이 코트 카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도안이 구성되어 있느냐면은 각각의 원소, 상징하는 원소들이 하나씩 다 나와요. 그렇죠? 상징하는 원소가 저기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검을 들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완드를 들고 있는 왕의 모습, 컵을 들고 있는 왕의 모습,
펜타클을 들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각각 구현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미지적 도안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 각각이 얘가 킹이야 지금. 얘가 킹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킹이냐면 완드를 들고 있는 완드 킹이야. 검을 들고 있는 왕은 검을 들고 있는 소드 킹이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메이저 카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카드 이미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번호, 숫자라고 그래요. 예, 숫자와 뭐가 있었어요? 이름. 그렇죠.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숫자와 제목이 있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뭘로 해석을 한다? 숫자와 제목을 가지고 해석해라. 이게 바로 메이저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대신 뭐가 있냐면은 각각의 원소를 상징하는 계급이 있죠. 결국 뭐예요? 원소와 계급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상징하라? 이 카드 가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해라 이거예요. 그걸로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각각 원소의 계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 코트 카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각 원소의 왕들은 각각 어떻게 우리가 점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걸 공부하려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 카드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4가지 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 불, 흙, 공기. 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깊이 있게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시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 다시 보여주시고요. 자, 이게 마법사 카드에 놓여 있었던 4가지 탁자라고, 그 탁자 위에 있었던 4가지 원소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각각 우리가 어떻게 상징을 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가요. 왜냐면은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이 4가지 원소들이 각각 상응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요. 메이저 카드에 비해서 상징적으로 마이너 카드가요. 조금 더 점사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카드예요. 나올 확률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배웠던 것도 그냥 상장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4가지 원소를 물, 불, 흙, 공기라고 합니다. 물, 불, 흙, 공기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사인이에요. 4가지 사인을 여러분 이거와 이 순서는 좀 다릅니다. 순서는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보시고요. 이 물 사인을 상징하고 있는 이 원소, 4가지 원소 중에 뭐냐면 바로 이 컵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컵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은 이 완드, 나무 모양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완드라고 합니다. 흙은 바로 이 펜타클이 상징하고 있어요. 펜타클. 그리고 공기는 검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검. 소드죠. 소드. 이 4가지를 각각 상징하는데 도대체 이 4가지 원소가 뭐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점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로. 도대체 물을 통해서 상징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감성적인 부분, 어떤 행동 양식들을 도대체 이 물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물은 무슨 상징이냐면요. 지금 컵 안에 모습 자체가 이 컵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 컵은요. 상징하는 요소 자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 안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반응한 것들이 바로 컵의 상징이에요. 정서. 정서라는 것을 대변하는구나.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다 컵 사인에서 대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 우정, 감성, 감정, 뭐가 있을까요? 연민? 이런 것들이 있죠. 마음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뭐가 대입된다? 바로 이 컵이 대입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이 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사인들이 뭐냐면 정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있고 우정, 감성, 감정, 연민 이런 것들 마음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뭐가 표현하고 있더라? 이 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블루는 뭘 상징할 거냐 이거예요. 블루는 불 사이는 저 완드라고 그랬죠. 완드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도 나무 모양이죠. 이 나무는요 강한 생명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뭐예요? 생명력 외에도 뭐가 들이냐면요. 나무는 뭐예요? 땅에서 자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을 담당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있는 생산의 구체적인 결과물들, 수확물들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완드를 통해서 하니까 생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노동하죠. 노동, 창조, 기획,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완드에 대비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 완드. 감성이 수반되는 거는 컵이 상징하고 있고 컵이 물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 생산, 노동, 창조, 기획, 열정, 의지, 활동. 구체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몸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은 뭐가 상상한다? 뭐가 상징하고 있다? 바로 이 완드가 상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 이해되시죠? 아, 완드를 통해서는 생산과 노동과 창조하고 기획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 이미지의 것들을 완드를 통해서 그런 열정,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 그러면 흙은 뭘까 이거예요. 흙은 펜타클이 뭐 같아요? 꼭 동전 같죠. 동전 같아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의 근본, 기반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렇죠. 땅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이에요. 우리 기반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기반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 육체적, 현실적 이런 걸 뜻합니다. 아, 뭘 뜻하냐 보니까 물질 한마디로 뭐예요? 좋게 한마디 답하면 돈. 그래요. 물질, 돈. 그다음에 뭐예요? 육체적 이런 것들. 현실적, 금전적. 그러니까 뭐 대비되는 것도 뭐예요? 장사, 판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흙 요소. 펜타클 요소가 가지고 있는 게 물질, 돈, 육체, 현실, 금전, 장사, 판매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아마 이 펜타클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해돼서. 그러니까 이건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육체적 쾌감을 추구하는 것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 이거는 육체적 쾌감을 느끼는 거라면 이거는 뭐예요? 생산하고 노동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거는 뭐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이런 것도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공기 사인은 그럼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공기 사인은 상징적으로는 검과 상징이 된다고 그랬죠. 검. 이거 마치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공기를 가르는 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검 사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배워서 습득하는 것들이에요. 배워서 습득하는 것들. 그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 생각. 우리가 사고하는 것들. 사고, 나의 이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야?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사리분별. 지성, 투쟁 이런 글자들이 있죠. 지성, 투쟁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뭐야? 검과 대비되는 그런 단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저 키워드의 함정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카드의 이미지적 도안에서 컵이라는 게 나왔다 이러면 무슨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정서와 사랑, 우정, 감성, 감정, 연민 동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이 뭐 하고 있다.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얘가 어떤 카드에 완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생명력, 생산, 노동, 창조, 기획, 열정, 의지, 활동 이런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좀 더 무언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느낌 이해되시죠? 그 느낌과 차이를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펜타클이 요소가 많아.
그럼 펜타클적 요소가 뭐야? 그럼 이 사람이 열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물질적, 육체적. 그렇죠? 그런 기반들, 현실적인 기반들에 좀 더 뭐예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육체적, 돈, 물질, 현실, 금전, 장사, 판매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수익적 기반이 되는 것들에 뭐 하고 있다?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나왔다면 뭐예요? 얘의 확고부동한 생각, 의지, 생각, 사고, 이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 지성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뭐야?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코트 카드가 끝나면 진행되는 마이너 카드들이 있죠. 마이너 카드들은요. 각각 이 요소들이 있죠. 이 컵, 물로 대비하는 컵. 컵이 에이스인 이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10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완드, 블루 상징되는 이 완드가 또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 펜타클도 역시 1번부터 10번, 그리고 검 사인도 역시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바로 이 부분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 이 물, 불, 흙, 공기, 세상을 구성하는 4가지 원소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말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말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그냥 이건 이해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한번 표현을 하면 어떤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물. 물은 어떤 용어로 생각하냐면은 고민한다. 영어로 말하면 어떤 hurt야, hurt. 그러니까 마음이, 심장이 고민하는 거예요. 심장이 생각한다는데 그냥 생각이 아니야. 고민한다예요. 정서적으로 반응한다예요. 완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드는 이게 고민한다예요. 고민한다. 그렇죠. 행동이죠. 그러니까 저지른다. 실행한다. 이런 쪽에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완드를 행동 양식으로 표현하면 저지른다, 실행한다예요. 겁은 뭐예요? 고민한다. 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거를 고민 안 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민도 있고 동정도 있고 감성, 사랑 이런 것들이 내포된 거기 때문에 고민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물사인의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단어적 표현이라고 그러면은 완드는 뭐예요? 일단 뭐 행동이죠. 저지른다, 행동한다, 실행에 옮긴다. 이런 게 뭐야? 완드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펜타클은 뭘까? 이걸 따지면 뭐예요? 현실? 네? 그래요. 현실이니까. 돈이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행동할 때 뭐예요? 따진다, 계산한다.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펜타클은 뭐냐? 뭔가를 이해득실을 뭐야? 계산하고 따지고 실리적으로 이것이 하는 게 나한테 득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은 뭐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펜타클적 행동 양식이구나. 이해되세요? 자, 이 공기 사인은 뭐가 되냐면은 검 사인은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생각한다예요. 생각한다. 자, 이 고민과요. 고민한다와 이거의 분별적 차이는요. 영어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고민한다 쪽은요. 허트에 가까워요. 허트. 심장에 대한 고민. 이거는 뭐냐? 지성이 가미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가깝냐면 마인드에 가까워요. 마인드에. 지성이 가미된 사려 분별 쪽에 가깝다고요. 시시비비를 따져야지 되는데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뭐냐면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사고와 이념 이런 것들을 해.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논리를 가지고 사랑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에 대한 이유는 1, 2, 3 이렇게 해서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 물, 불, 흙, 공기의 대체적인 표현들이에요. 대체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이건 뭐야? 마음이 움직여야지 하겠죠. 컵 사인은 뭐야?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지르는 거야. 그냥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해 의리를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되는 거야? 하자. 한번 해보자. 이런 쪽이 뭐예요? 완드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움직여요? 펜타클은. 돈이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돼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검 사인은요. 내 생각과 맞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저지르는 건 뭐예요? 불. 아, 저지르고 싶다. 이건 뭐예요? 컵. 아, 일단 이게 저지르는 게 맞는 거야? 이게 하는 게 맞아? 이건 뭐예요? 검. 이게 저지르면 나한테 돈이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펜타클. 똑같은 의미. 이해돼 보실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왜냐면 이걸 키워드적 생각으로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컵, 정서, 사랑, 우정, 감성, 정서, 사랑, 우정, 감정. 그리고 백날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완드 그럼 뭐예요? 생명력, 생산, 열정, 의지, 활동. 그러면 완드 나오면요. 무조건 해석할 때 뭐예요? 열정적입니다. 의지가 있네요. 이렇게밖에 해석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렇죠? 아, 내가 생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범주에 질문을 받았는데 뭐야? 나오기는 물이나 컵이 다 표현된 카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마다 뭐예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이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이야기를 이 네 원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결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결혼에 관한 질문을. 그 결혼에 관한 질문을 완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결혼을 완드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 완드입니다. 완드 그럼 뭐예요? 행동, 저지른다, 실행 이런 것들이 생명력, 창조, 열정, 의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드적으로 한번 결혼을 표현해 보자고요. 혹시 있을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선포하는 거요? 그래요. 선포보다 이거예요. 그래. 열정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결혼을 표현하는 결혼하고 말 거야.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결혼할 거야. 이게 뭐예요? 결혼에 대한 완드적 표현이에요. 결혼에. 모든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뭐예요? 컵인가? 왜 사랑? 아니면 뭐 결혼을 뭐예요? 현실적인가? 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완드적으로 표현한다면 뭐야? 나 결혼하고 말 거야. 결혼에 대한 강력한 열정, 열망, 의지, 행동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결혼이라는 똑같은 거를요. 우리 컵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하고 싶다. 네? 결혼하고 싶다. 그렇죠. 그거예요. 아, 나 결혼하고 싶다. 이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완드는 나 결혼하고 말 거야. 컵은 뭐야? 아, 결혼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똑같이 검적으로, 이 소드적, 공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 그렇지, 그거야. 이제 좀 튀었네, 선생님. 그래, 결혼이라는 건 해야 하는 거야? 이거는, 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야. 혹은 뭐예요? 야, 결혼이 꼭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있죠. 나의 생각, 나의 사고예요. 결혼을 내가 공부하고 학습한,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결혼을 정의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아, 좋았어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맞아요. 반대도 되겠죠. 결혼은 꼭 하는 거야. 이것도 되겠죠. 이게 바로 공기, 검사인 같은 결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펜타클은요? 결혼은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야. 그렇죠.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결혼을 통해서 나는 뭔가 나한테 부가적 이득이 와야지 돼. 안 그러면 내가 뭐하러 결혼을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너는 뭐야? 나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상승시키는 기회로 마련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뭐예요? 이게 펜타클적 결혼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야, 결혼하려면 야, 남자가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연봉이 얼마는 돼야지. 슬픈 얘기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 이게 왜야? 결혼을 펜타클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구나. 아, 이게 사원소가 이런 식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런 거를 뭐예요?
어떤 단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컵적으로, 완드적으로, 펜타클적으로, 검적으로 한번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점사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낼 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 이거 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그 킹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각각 요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요. 컵 킹, 완드 킹, 펜타클 킹, 검 킹. 각각 이 원소들에 대한 코트카드 제일 첫 번째 가장 상위 계급인 킹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킹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보셨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요. 킹 소드예요. 첫 번째가 킹 소드. 검의 킹이야. 두 번째가 뭡니까? 완드 킹이에요. 킹 오브 완드죠. 완드 킹. 완드의 왕이야. 불사인의 왕이야. 밑에는요. 컵 킹이죠. 컵의 왕이야. 컵의 물사인의 왕이야.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은 펜타클 킹이죠. 이거의 펜타클의 왕이야 이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야? 이제부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코트카드에 대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공부가요. 원래 이 코트카드 4개는요. 이걸 놓치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세시대의 여러 층에 있는 그 계급, 계층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완드 있죠. 완드는 완드요. 옆에 있는 완드. 완드는 생명력, 생산, 노동, 창조, 열정, 의지, 활동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그랬죠. 완드는 나무라는 땅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과 활동, 생산활동, 창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계급 신분을 이야기해요. 신분 계층을. 그럼 뭐냐면 이 계층은 농노 계층이에요. 완드는 뭐냐면 농노 계층이라는 얘기예요. 완드는. 농노에 해당합니다. 농노 계층에. 이해되세요? 얘는 농노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에 펜타클이 있죠. 펜타클은 뭐냐면 펜타클, 물질과 돈, 현실적, 금전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계층이에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이 뭐가 있을까요? 장사꾼, 상인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펜타클은 뭐냐면 계층상, 신분상 상인을 이야기해요. 상인. 펜타클은 상인이구나. 완드는 뭐다? 농노구나. 농노. 노인데 이제 농부예요. 농부. 농사 짓는 계층. 자, 그러면 물사인은, 컵사인은요. 정서, 사랑, 우정, 감성, 감정, 연민, 동정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계층이겠죠. 그런 신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종교, 학문 계층을 상징해요. 종교죠. 자, 검사인은요. 검사인은 생각, 사고, 이념, 권력, 갈등, 사리불령, 지성, 투쟁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계층이 뭐야? 먼저 리드하고 생각하고 마인드, 지성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층은 뭐냐면 귀족 계층이에요. 귀족. 실제 뭐예요? 권력 계층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네 신분, 즉 농노 계층은 완두로 표현하고 있고 컵으로는 뭐야? 종교를 표현하고 있고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 뭐예요? 펜타클을 통해서 뭐야? 장사하는 상인 계층을 표시하고 있고 검사인은 뭐예요?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들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말하면 이 신분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세시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 창조 생산 활동을 하는 건 농노라고 이야기했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상인, 종교, 학자 그 다음에 뭐야? 귀족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좀 더 생각하면은요. 자, 구체적으로 이 컵 쪽 있죠. 컵 쪽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일들로 따지면은요. 네? 종교인, 선생님도 그래요. 종교인, 선생님 뭐야? 문학, 예술, 뭐 이런 게 또 심리 상담하고 뭔가 컨설팅 해주고 뭔가 조언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뭐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쪽이 뭐예요?
그런 쪽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뭐야? 이 컵사인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완드는 생산 노동자겠죠. 그렇죠? 공장 근로자, 노동자, 생산자 이런 사람들, 운동 선수들 이런 것들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뭔가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몸을 직접 혹사해야 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꼭 그 킹이든 뭐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상징적 요소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흑사인 펜타클은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뭔가 판매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사업가, 세무, 회계, 격리 이런 쪽 있죠. 뭔가를 다루어서 뭐야 구체적으로 이걸 창출하는 사람, 주식,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에 해당돼요? 펜타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공무원 어떤 뭐예요? 정해진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검 쪽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거를 그러면 잘 이해하고 있죠. 이거요? 금방 가요. 금방. 우리 다음 시간까지요. 이거 코트카드 16생 다 끝낼 거예요. 다 끝낼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요. 아, 이거에 대한 묘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킹을 한번. 자, 완드를 보시죠. 완드 킹이란 말이에요. 완드 킹은 뭐냐면은 농노 계층의 대장이야. 농노 계층의 대장이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대지주? 대지주. 그렇죠. 대지주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아, 대지주구나, 얘는. 대지주야, 얘는 대지주야 이러고 딱 규정 끝내는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땅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의 최고 왕이죠. 생명력이 아주 높고요. 생산하는데 짱입니다. 노동, 창조, 기획, 열정, 의지, 활동을 가장 최고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라는 거예요. 완드의 왕이라는 거, 완드 킹이라는 말이에요. 컵킹은 뭐예요? 컵킹은 그러면 컵킹은 그렇죠. 마음이 정서, 사랑, 우정, 감성, 연민, 동정 이런 것들이 뭐야? 최고로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얘가 대지주라면 완드킹이 대지주라면은 컵킹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 어떤 예술적 분야의 최고. 이런 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카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카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소드킹. 소드킹은 뭐예요? 생각, 사고, 이념, 권력, 갈등, 사리분별, 지성, 투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뭐야? 최고조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 권력가, 대법원장 그래요. 권력가예요. 권력가. 이 권력가, 우리가 바라보는 대권력가의 모습을 가지고 저 킹소드를 해석하면서 접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우리가 바라보는 대권력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바라봤던 대농노 있잖아요. 대지주. 대지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 하고 거기서 내용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펜타클 킹. 펜타클 킹은 뭐예요? 자, 보세요. 물질, 돈, 육체, 현실성, 금전적, 장사, 판매 이거란 말이야. 뭡니까? CEO 아니에요? 그래. 아, CEO는 뭐 대상인. 이 당시로 말하면 대상인이란 말이야. 대상인. 그렇죠. 아, 대상인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장사꾼의 왕이야. 장사꾼의 왕. 장사꾼의 왕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과 사고 있죠. 여러분의 시각과 사고, 그 생각 있죠. 그 생각으로 뭐야? 아, 이제부터 이 펜타클 킹을 공부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농노를 바라보는, 대지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있죠. 그걸 통해서 완드 킹을 보고 권력가, 권력이 있는 그런 실제 권력가, 이 힘을 사용하는 그런 권력가를 보고 이제 소드 킹을 상황을 이제 뽑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컵킹도 뭐예요? 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 있죠. 지금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아,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빼오면은 그게 공부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아, 각각 이런 것들이 각각 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뭐야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완드 킹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완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요 다음 페이지죠. 이 방은 완드 퀸입니다. 똑같아요. 이 완드 퀸은요, 농부의 아내야. 대지주의 아내예요. 맞나요? 대지주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냐면은 생명력, 생산, 노동, 창조, 기획, 열정, 의지, 활동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의 아내인 안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오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그 대지주의 아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지. 이 사람은 어떤 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나머지. 컵도 뭐예요? 컵 퀸은. 아, 묘사 잘 돼 있죠, 예쁘게 되게. 그렇죠. 그 모습으로 뭐예요? 그걸 빼오는 거야. 아, 예술성, 창조성, 이런 것들이 뭐야? 아주 듬뿍 녹아 있겠구나. 그래서 컵 퀸을 보면 뭐예요? 정서, 사랑, 우정,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중심 키워드가 된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지위를 가진 이 사람을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이게 코트 카드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후에 마이너 카드를 계속 공부할 때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4원소 있죠. 물, 불, 흙, 공기. 이 4원소. 이제 이 4원소를 빼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 4원소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은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 4원소가 바로 서양 점성학이나 마찬가지로 이후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예요. 동양의 마치 음양오행과 같은 부분입니다. 같은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이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마디 이야기할게요. 이 4사인이 있는데,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코트 카드라고 합니다. 코트 카드는 이미지와 원소이죠. 각 원소와 뭐야? 각각 계급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요 하나 킹으로 올려주실래요? 자, 이걸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각각 인물을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뭐야? 각 원소마다 뭐예요? 킹과 퀸, 기사, 시종을 출연시키고 있죠. 그렇죠. 이걸 뭐 성장 단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뭐냐면은요. 아, 동일한 계층에서, 동일한 신분에서 동일한 계층을 지금 반복적으로 출연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인물이 나와 있죠. 인물이. 왕, 여왕, 기사, 시종 계속 인물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카드는요. 무슨 얘기냐면 각 신분에 각각 맞는 계급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뭘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해당 신분의 해당 계급을 가진 인물을 표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인물을. 그래서 코트 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 카드입니다. 인물 카드예요. 인물 카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라 이 말이에요. 왕도 그렇고 여왕도 그렇고 시종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여러분 타로 카드를 셔플할 때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걸 뭘로 해석해라? 인물로 해석해라 이 뜻이에요. 인물로 해석해라. 카드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혹은 카드를 공부한 사람 중에서 코트 카드가 인물 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물 카드라는 사실을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인물 카드임을 배제해버리고 이미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이미지로. 아,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이미지로 해석하면은요 쉽겠죠. 이미지 보고 내가 보는 느낌 그대로만 계속 하시려면은 쉽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내면 인물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인물. 바꿔 말하면은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카드의 주인공이 바로 이러한 인물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야? 그 카드가 질문하고 있는 상대가 뭐야? 이런 인물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러한 인물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 질문의 결정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때 뭐예요? 이 인물 카드를 출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코드 카드를 인물 카드로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으시면은 타로 마스터 중에서도 아주 상위 레벨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를 이미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카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 카드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카드가 인물 카드가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 똑같은 계급을 나열시켜가지고 인물적 상황으로 묘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지적으로 해석하려면은요, 꼭 이렇게 인물을 출연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뭐야, 내 원서에 동일하고 같은 계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연시켰습니다.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인물로 해석하겠다. 이 의지입니다. 근데 그거 다 버려. 무시해. 그리고 뭐야? 난 이미지로 할 거야. 이거는 카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오늘 핵심 했습니다. 이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개의 원소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 느낌을 가지고 각각 상응하는 계층들이 어떤 요소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나눠보자면 너무너무 간단하고요. 너무너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 부분은 마이너 카드 전체를 관통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절대 오늘 배운 거 놓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면 이거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아까 우리가 결혼으로 가지고 했었죠. 아, 결혼하고 말 거야. 결혼하고 싶다. 결혼은 신분상승의 수단이야.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것 갖고도 뭐야. 각각 원소적 표현이 다 틀려요. 이해되시죠? 결혼만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 4원소에 대한 이해가 오늘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요, 나머지요 너무너무 빨리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나중에 하루에 8장도 나갑니다. 하루에 10몇 장을 나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여러분이 이 원소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메이저 카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숫자 이야기 계속했죠. 바로 이 숫자와 이 부분 그리고 인물적 성향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나머지 공부요. 너무너무 쉽고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너무너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메이저 카드의 스토리와는 좀 다른 공부를 이제부터 하게 될 거예요. 좀 더 편하고요. 훨씬 더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기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킹과 퀸 그리고 뭐예요? 나이트와 페이지, 시종 이런 각각의 계급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 더 재밌어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타로 마스터 신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